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시장 반응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차근차근 저희가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염승환 LS증권 이사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의 지수 앞서서 잠시 봤지만 코스피는 2,500선을 되찾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한 0.8%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97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687선, 어쨌든 반등세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헌법재판소의 그 선고였을 때는 장중 고점이었다가 발표된 이후에 일부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올랐다가 이제 막상 선고가 나오니까 이제 결정이 되니까 이제 셀온이라 그러죠. 이제 보통 이제 그 매도를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물량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뭐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물론 이제 오늘 탄핵 선고도 되게 중요한 이슈지만 그 미국 증시가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네, 기술주 중심으로 또 뭐 나스닥이 마이너스 6%나 폭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오늘 또 2,400 깨지면 어떡하나 이런 좀 공포심이 좀 들었을 텐데 또 사실 오늘 출발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탄핵 선고가 좀 다가오면서 오히려 주가지수 올랐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환율 시장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에 달러가 굉장히 약한데도 환율이 너무 높았거든요. 이게 이제 정치적 리스크 때문인데 어쨌든 어제부터 이제 조금씩 환율이 꺾이더니 오늘도 이제 환율 물론 변동성은 좀 크지만 외환 시장이 어쨌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동성,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은 나오지만 이제 고점에서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이제 좀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트럼프 탄핵 이슈가 우리나라 경제를 당분간 좀 불확실성이 빠뜨릴 가능성은 좀 높은 상황이지만 국내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정치 리스크는 일단은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렇게 되면 또 조기 대선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갈 거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시장은 조금씩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오늘하고 이제 그 다음 주 초까지는 변동성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단기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안정감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일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장이 인지한 듯 환율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1,430원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현재는 1,439원 선, 어쨌든 1,440원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들. 그동안 1,450에서 1,460에 고착화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환율 안정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셔서 그런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봐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세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 환율 급등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여타 뭐 엔이나 위안화에 비해서 더 약세인 흐름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에 보면 엔화가 좀 상대적으로 강하고 달러는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어쨌든 달러 약세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건대로 달러가 좀 약해진 건 맞아요. 그럼 보통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게 같이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마 이 대통령 이제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이제 한 2주 전부터 환율이 좀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 시장이 조금 이제 외환 시장에서 좀 불안감이 좀 노출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파면이 되긴 했지만 날짜가 나오고 나서 환율이 조금씩은 좀 안정감 찾더니 어쨌든 오늘 사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몰랐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어제부터 갑작스럽게 이렇게 환율이 조금씩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외환 시장은 천천히 좀 이제 그 변동성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칠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진폭은 나오겠지만 1,400원 초반 정도로는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1,400원 밑으로 내려가긴 또 쉽지 않은 게 어쨌든 관세 충격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이게 뭐 관세가 다시 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돌린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1,4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건 물론 쉽지 않지만 이 한때 1,500원 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환율이 1,400원 중후반대, 500원을 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이제는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400원 초반대 아니면 조금 중반대 요 레벨에서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정치적인 거, 관세 충격 여러 가지 좀 혼재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방향성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장 초반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4% 넘게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고요. 관세 충격 플러스 공매도, 또 외국인 수급 이탈 이런 부분이 좀 염려되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관세 충격, 다음에는 반도체 의약품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아까 오늘 새벽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은 이제 그 반도체인데 곧 준비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 관세도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언제 할지는 모르겠고 이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이번에 아마 빠졌죠. 근데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반도체는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고요. 바이오도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도 그 합성 의약품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네. 감기약 같은 거 약국에 사 먹는 그런 것들 사실 미국이 지금 못 만들거든요. 어디서 수입을 하냐면 대부분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을 해요. 근데 이건 어쨌든 생필품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만약에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기면 지금 가뜩이나 예를 들면 좀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네. 근데 거기에 반도체 가격이 또 반도체가 또 탑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 이거는 뭐 이 각종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은 사실은 또 필수 소비재 중에 하나인데 이 제품값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좀 이번에 바이오하고 반도체는 좀 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네. 부과는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관세율은 그렇게 높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정말 이런 데까지 관세,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잘 못하는 산업들이죠. 여기다까지 관세를 때려버리면 미국 경제 그냥 사실 트럼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을 때는 그냥 미국 소비자고 뭐고 이거 신경 안 쓰고 네네. 일단 그냥 무조건 관세로 다 대응하겠다. 경제가 망가진 건 말고 신경 안 쓰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밖에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는 조금 좀 늦어질 것 같고 그리고 관세율도 조금은 좀 합리적으로 좀 낮게 좀 책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관세 무풍지대 찬의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겠지 네. 이러면서 뭐 음반, 음원 그리고 여타 뭐 엔터주 이런 부분에 좀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한한령 해제 네. 그런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봐도 될런지요? 그 엔터가 올해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물론 JYP가 좀 아쉬웠죠. 지난 4분기 실적이 좀 아쉬웠지만 다른 엔터사들 대부분 실적 괜찮았고요. 또 거기다가 올해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지금 요즘에 중국의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황구시보라 그러죠. 거기 이제 중국의 기관지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굉장히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 한국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기조가 그러니까 바뀌었다. 예, 기조가 바뀐 거예요. 예. 바뀌었고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뉴스 통해서 간간히 지금 시진핑 주석이 경제에 올 거다 올해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또 K-팝 아티스트들이 아마 그 이제 콘서트 열지 않을까 중국에서 이런 이제 뉴스들도 속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한령이 해제됐을 때 당연히 엔터사들의 매출은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에 BTS랑 블랙핑크가 하는 거죠. 지금 이미 블랙핑크는 이미 날짜가 잡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어쨌든 좀 부진했던 이 엔터사들의 실적도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거는 좀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숫자도 좋고 모멘텀도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25년은 누가 봐도 엔터주가 좀 좋을 수 있어요. 또 거기다가 이 음원에는 관세를 안 매기거든요.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제 관세 완전히 무풍지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뭐 JYP나 SM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오르는데 당분간 좀 엔터주들 좀 매력은 계속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한 그런 자막도 나와서 그런데 외국인 수급 어떻게 보세요? 좀 가능성 있는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매수 외국인들 영역으로? 예.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파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일단. 매도 네. 일관입니다. 예. 네, 일단 외국인들이 주로 파는 건 반도체인데 오늘 뭐 물론 삼성전자는 버텨주지만 하이닉스가 이게 못 버틴 이유가 사실 오늘 이제 관세 때문에 좀 가려져 있지만 오늘 또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 마이크론이 폭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데이터 센터 신규로 이제 짓는 거를 좀 재조정하겠다 이런 좀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군데 지금 사이트를 알아보면서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 조정하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AI 지출이 이것도 둔화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이제 근데 여기 공통점은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진원지입니다. 예. 다른 회사들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유독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그냥 계속 뭐 임대를 취소했다, 신규 프로젝트 안 하겠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AI 지출이 준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게 유독 마이크로소프트만 나오는 이유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오픈 AI, 챗 GPT에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걸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둘 간의 관계가 그렇게 지금 썩 좋진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오픈 AI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오라클과 또 손을 잡아버렸거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사죠.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최대 고객사를 또 이렇게 잃게 된다면 당연히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AI 지출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안 좋게 계속 확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외국인들 매도 심리를 부추기면서 오늘 반도체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요즘에 이 AI랑은 좀 별개로 네. 레거시라 그러죠. 전통 반도체 전통 가격이 반도체. 오르고 네. 어제도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5% 인상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또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반도체 HBM은 조금 뭐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이 카카오톡 아까 좀 잠깐 먹통된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렇더라고요. 카카오톡 예. 프사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뭐 요즘에 지브리풍이다 예. 그래가지고 아니면 업데이트하는 거면 다 네, 그쪽 죄다 그거 난리가 가지고. 났는데 예, 예. 그게 결국 뭐죠? GPU가 녹는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뭐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쨌든 AI가 좀 대중화되고 있거든요. 점점. 그럼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노이즈는 있지만 이게 이제 AI 끝났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게 트럼프발 상호 관세 우려 때문에 2차 전지주가 이제 움츠려들만 하는데 오늘은 좀 반등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2차 전지도 워낙 많이 빠졌고 저가 매수가 그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며칠간. 네, 그래서 네. 아마 근데 사실 뭐 뚜렷하게 호재가 나온 거는 아직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저가 매수가 이제 활발하게 유입되면서 네. 수급이 좀 비어 있죠. 그러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되면 그래도 미국에서 좀 전기차 판매가 좀 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오랜만에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받아들였고 이제 여전히 이제 관세 충격은 좀 피해가야 하는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4월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난관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4월장을 대비를 해야 될지 전반적인 그 큰 줄기는 뭐를 잡고 가야 될까요, 이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관세가 이렇게까지 세게 부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이제 센 데다가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관세를 부과한 기준이 너무 그러니까 제 표현이 좀 너무 허접해요. 이게 네.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어제 뉴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 무슨 정당한 이유냐 거짓말이잖아요.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나오더라고요. 이제 무역수지 적자랑 예. 수입액으로 나눠서 그냥 단순 계산한 건데 그게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는 없겠죠. 근데 이걸 한다는 건 무조건 다 관세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예. 강경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느 증시가 살아남겠어요. 사실 경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에 제일 피해보는 국가는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미국 소비자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보겠죠. 왜냐하면 기업들은 가격 올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좀 당분간 좀 어렵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협상이 좀 이제 가시화되면서 관세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한 1, 2주 정도의 혼란은 좀 불가피하겠지만 여기서 뭐 주식을 또 다 던지고 이러는 것보단 또 이미 국내 증시는 2,400까지도 또 한번 초반까지 한번 갔다 왔었기 때문에 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는 좀 반영은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는 느리겠죠. 회복되는 속도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분간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주식 비중을 줄이시기보다는 지금은 뭐 매수도 좀 쉽진 않죠. 그렇지만 잘 좀 보유를 하시면서 4월 중순까지의 이 힘든 고비는 좀 잘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인데 네. 다행인 건 어쨌든 지금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좀 좋아진다면 또 분위기는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정치 리스크도 이제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냥 비관적으로만 보진 말자. 좀 인내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에 나와주셨는데 이모저모 시장의 여러 가지 여파와 영향력들 진단해 주셨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분석 도움드렸습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